사실 그 검사들은요, 이 수사할 때 기싸움을 제일 먼저 하고,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금 과장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냥 소환, 네, 할 테니 언제까지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콧방귀 끼면서 안 갑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순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먼저, 언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싫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싫습니다라고 한 걸 가지고서 너 이번까지 몇 번째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너 체포영장 내가 청구할게 이래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체포영장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가 있어. 자, 요게 하나의 경우. 두 번째로 이번처럼 아예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해. 그리고 나면 윤석열 측에서 나한테 제대로 니네가 언제 소환도 안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나를 왜 영장을 먼저 청구해? 니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법원도 그 말이 맞네. 다음부터 잘할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기각시켜. 그리고 나면 대신에 윤석열이가 법원에 분명히 나 앞으로 소환에 잘 응할 건데 특검이 미쳤나봐요. 특검이 멍청해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아 그래 잘됐다. 너 법원에서 분명히 네가 앞으로 소환에 잘 응한다고 했지? 언제까지 나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두 번째 수가 있는데 이 특검에서는 이 두 가지 수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특검이 수를 접히고 특검이 뭔가 한 방 맞은 것처럼 판단이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목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내가 언제까지 나갈 거야. 니네 말 잘 들을 거니까 나 잡지 마. 라고 하는 걸 먼저 스스로 자백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서 법원이 또 역시 윤석열 편들어주네. 조은석이가 수를 잘 못 썼네. 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는 저 사람 스스로가 자기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자기네가 이제 기선 제압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특검이 일부러 뭐 내일 당장 나와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나 그날 못 나가 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르는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니까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날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또 내가 순순히 그렇게 나가면 내가 바보지. 나는 너네들한테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특검이 9시에 나오라 그러면 나 10시까지 하겠다. 원래는 10시에 나오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사실 꼭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넌 지하로 들어오지 못해. 문 다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무슨 소리야 나 지하로 안 들어 보내주면 안 갈 거야 이렇게 싸우다가 너 지난번에 영장 칠 때는 잘한다며 응한다며 네가 뭔데 지하로 들어오네 만에 난리를 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측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외통수에 걸렸다. 이 특검 측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무슨 짓을 하든 어쨌든 결론은 빨리 사람들 눈앞에 이 사람이 피의자로 나타나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그 수를 이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성공적으로 해낸 거다. 이렇게 결국 저는 이제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측에서 어떻게 했냐. 그냥 순순히는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를 가겠다라고 했다가 조은석 특검이 세게 나가니까 알았어. 그냥 갈게. 그러면서 마치 그냥 나 처음에 현장에서 그냥 협의할 테니까 일단 그 얘기 나중에 하자 이렇게 밀어놓은 것처럼 해놓고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별로 싸우지 않고 그냥 공개석상에서 나갔어요. 왜냐면 어차피 포토라인이 그 사람도 많이 찍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체포영장 그때 집행돼가지고 창피 다 당할 거 당했고 피의자로서는 다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미도 없는 싸움이었고 그걸 꼭 고집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씨 측에서 그 지하로 안 가고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특검이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나는 아연 실색했다. 다만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절차적으로 싸움이 번지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출석에 응했다.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가 지하로 출입하는 걸 요청했던 것 뿐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내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그 얼굴 보이기 싫어서 카메라에 찍히기 싫어서 창피해서 내가 마치 지하로 가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축소시켜가지고 사안을 엉터리를 만들었으니 언론 니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핑계를 사실은 이제 됐죠. 그냥 결론은 목표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꼭 관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뭐 이 조은석 특검이 이거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들어가려고 좀 버티는 척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었다라고 한 얘기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우리는 법원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더 주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 있었던 뭐 조사 거부 관련해가지고도요. 이런 그 특검이 마치 뭔가 절차를 어기고 자기네를 핍박하는 그런 조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불출석으로 만약에 게다가 자기네가 그 무리하게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쌀데기 없는 거 가지고서 특검이 너 우리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 나 영장 다시 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만약에 영장이 만에 하나라도 다시 발부가 되거나 다시 치게 되거나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까지는 넘지 않는 정도로만 버티다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 조은석 결국 누구의 싸움이 더 이겼다고 봐야 되는지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윤석열, 조은석이 계속 라이벌이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윤석열이 이기고 조은석이 계속 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은석 특검도 공명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실질적으로 인정받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는 제대로 수사 능력도 없고 이제 속으로 이건 조은석 특검의 속 생각이죠. 실제 그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고 실제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마치 뭔가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인정받는 게 너무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놈이 남이 한 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표내고 티내고 해가지고 자기 공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공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컨대 뭐 지금 이제 그 뉴스에서 들은 것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이 그 한번 이렇게 찌그러질 때 타이밍 딱 잘 잡아가지고 튀어 올라가가지고 살아났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가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돼버렸죠. 그래서 검찰총장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 실력은 하나도 없고 디테일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저 사람 무슨 운빨이 좋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참고 다른 때를 기다린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사실 왔는데 결국 중간에 본인은 사실은 물을 먹었고 그래서 다 계속해서 안 좋은 자리로만 계속 갔어요. 물론 뭐 검찰총장 자리 놓고 6년 전에 싸웠다 어쩌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법무연수원 갖고 뭐 사법연수원 부원장 갖고 뭐 갖고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능력만큼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컨대 그 박근혜 특검, 최순실 특검 그때도요. 이분 생각은 실제 그 사건을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파헤치게 도와주고 언론에 알리고 결국은 큰일이 벌어지게 한 거는 나였다. 그때 김의겸 전 국회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전 TV조선 조선일보 부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수사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고 진짜 숨은 공로자는 그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특검을 가지고 사실 그 밑에 특별수사관들이 다 일한 거고 윤석열이는 그냥 폰만 잡다가 갔는데 마치 윤석열이 엄청나게 노력을 잘해서 똑똑해서 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그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었다. 그랬는데 결국 본인은 감사위원으로 가서 윤병호한테 그렇게 당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거의 한 죽을 밀려나서 거의 끝나다시피 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너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너무 잘해내고 싶다. 이 특검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고 그래서 결국엔 나는 이 사건에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한 사람이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은석 특검은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수부에 근무하지도 않았어요. 형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부에서도 이제 특수부가 없는 그런 그 검찰청이 있거든요. 이 지청이나 이런 지방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 특수수사를 이제 담당한 사람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선골 진골 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이 조은석 특검은 되게 계속 그동안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당하고 밀려난 사람이었던 거라서 이번에 내란 특검을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능력을 꼭 보여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정말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에서 정말 되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둘 간의 악연도 이번에는 꼭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요. A부터 B, C, D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A 다시, A2 다시, A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면 그 또 다음 단계.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번 특검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게끔 완전히 목숨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특검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수싸움도 조은석이 승리로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생각보다 허술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윤석열이 그동안에 승승장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과 같은 그런 중간에 책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이번에 조은석 특검은 아마도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특히 조은석 특검이 노리는 거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수를 쓸 것인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단죄시킬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는 겁니다. 그 디테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조은석 특검이 그동안에 생각해냈던 자기가 보기에는 인재인데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에 이 수사, 그리고 정말 수사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걸 꾸려갔고, 이분이 그 자기 밑에 있는 특검보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이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재량권을 많이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싸움에서 결국에는 희한한 수싸움이 다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닌 게, 결국 이분도 검찰론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검사들이 그냥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방식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특검이 해내는 방식은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디테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 내란 특검에서 절대 그 윤석열과 그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갈 빌미를 주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 지금 보면은 조은석 특검이 특검으로 임명된 다음부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실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고, 알다시피 윤석열의 그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인간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완벽하게 밟힐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밟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특검 후보들 그때 조국혁신당이랑 뭐 어디랑 해가지고 이제 이름 쫙 올라왔을 때 제가 다 맞추면서 특히 조은석 특검을 제일 확신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 않게 계산해가지고 해낼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을 구속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 이제 오늘부터 그 수싸움은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그 관전 포인트로 삼고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